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역대급 한 주가 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지금 엄청난 호재와 악재가 번갈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오는 주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복습하고 예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연기금과 외국인은 뭘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번 주에 큼지막한 뉴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걸 복습하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를 예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올라옵니다. 위 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많아봐야 한 10분에서 15분 그 정도로 간단하게 볼 예정이며,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보면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니까 편하게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라든지 아니면 어디 이동하실 때 그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이것 좀 마음에 든다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가 조금 많아요. 일단은 공매도 완전 금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불을 떼고 있고요. 게다가 정부에서는 주식 양도세 완화 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식 양도세 때문에 항상 11월에서 12월만 되면은 특히 코스닥에서 개인 큰손들의 물량이 빠져나가며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제한이 10억인데 혹시나 이게 한 50억까지 올라간다. 이때까지 연말만 되면은 증시를 짓눌렀던 이유 중 하나인데 요게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 매우 큰 호재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겠네요. 물론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지난주에 공매도 금지를 한 정부의 흐름을 딱 보면은 무조건 이것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호재가 또 있습니다. 바이든, 시진핑, 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았지만 그런데 15일에 미국에서 1년 만에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두 명은 지금 현재 원하는 게 좀 많죠. 바이든은 이제 대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았고 시진핑은 경기 둔화라는 그러한 악재를 맞닥뜨리고 있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조금 맞아떨어지는 이 두 명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 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오케이 야 미국장 또 금요일날 올랐다며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인가 올랐다며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는 급등이다 라고 외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데 이 와중에 악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악재는 바로 무디스 미국 신용 등급 전망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거고, 이 말은 아직까지는 결정이 나진 않긴 했지만 앞으로 미국 신용 등급을 한 단계는 낮출 것 이렇게 경고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단 신용평가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디스, S&P, 그 다음에 피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 하나인 무디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 기릿은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자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피치가 신용등급 강등을 시키면서 미국 증시가 잠시 하락한 적은 있었으나 하지만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이 내용도 분명 비중 있게 며칠 동안 다룬 바 있지만 아마도 지금쯤 맞아. 그런 일도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 악재는 과거 S&P가 신용 등급을 하락시켰을 때는 조금 큰 충격이 왔었지만 그런데 이번에 피치가 있을 때는 큰 충격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웠고 게다가 이번에 무디스는 아직까지 강등시킨 것도 아니고 부정적이다. 요런 얘기를 한 거고 거기다가 거의 비슷한 악재가 3개월 만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똑같은 악재는 무뎌지는 특징이 있어서 큰 하락 없이 그냥 한 1% 정도 그 정도 조정하고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정말 많은 소식이 있었고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주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7% 상승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월요일에 너무 크게 급등하고 화수목금 빠져서 조금은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는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습니다. 75,500원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으며 게다가 금요일날 필반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내일 월요일날 삼성전자의 급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줬다 뺏긴 했는데 그래도 0.9% 상승. 다만 에코프로빔은 상한가 갔던 거 그거 다 반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진검승부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반등해 준다면은 한 번 더 30만원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혹시나 내일 또 하락한다, 이거 전저점 깨러 내려가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투자 심리는 최악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매동을 보면은 외국인 많이 샀습니다. 지속적으로 크게 사고 있고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크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1320.5원, 그리고 유가는 77.17달러. 미국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매우 좋았습니다. 쭉쭉쭉 올라가서 목요일날 파월이 매파적인 모습을 나타냈지만 그거 하루 만에 복구하고 오히려 더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대로 만약에 우리나라 장이 열렸다면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특히 코스피가 반도체가 매우 좋았을 테니까 1%에서 1.5% 그 정도 상승 출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봤다시피 무디스 악재 때문에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리고 미국장이 이렇게 올랐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TSMC의 실적이 좋게 나오며 반도체 전반적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고, 게다가 인텔은 또다시 신고가를 내고 있어서 애플과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채권이 매우 중요하겠죠. 무디스에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튀어오르는지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 친구에 좀 큰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우리는 항상 하던 그 말이죠. 야, 미국장 오를 거 다 오르고 악재권에서 우린 떨어지네. 그런 이야기가 또다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큰 움직임이 딱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코스피는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 월요일날 미국 선물이 막 급락하지 않는 이상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머리 아프고 주말 사이에 머리 터지게 고민했는데도 정답이 없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변수가 가득가득하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2차 전지의 상한가 반납이 이번 주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갭을 다 메우는 상태라서 이번 주부터 올라가는지가 매우 중요한 상태인데, 이 와중에 잘 나가던 한미반도체 HBM 관련주 여기에도 돌뿌리 하나가 생겨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든 2차전지든 충분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 와중에 미국에서 TSMC의 호실적으로 인한 필반이 급등했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부분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아무리 요즘 2차전지가 많이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원탑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이게 또 하루 만에 이렇게 나오는지 무디스가 부정적 전망을 꺼냈습니다. 과거에 S&P 그 다음에 피치가 신용등급을 하락시켰을 때 분명히 주가는 하락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호재는 두 가지가 있죠. 이번 주에 다가오는 CPI 생각보다 낮을 것이다 라는 베팅이 많아지고 있고, 게다가 미중 정상회담도 있으니까 악재와 호재가 막 혼재한, 기리문들이 딱 봐도 진짜 혼란스러운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이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지만 그냥 저 기릿이 늘 하던 대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만 적어보자면은, 일단 2차 전지는 상한가 간날의 갭을 다 메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 그러니까 쇼커버를 해야 되는 외국인의 마음이라고 저기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에 막 미친듯이 급등할 때 그때 쇼커버 하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아쉽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공매도로 쏠쏠하게 먹어놨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내 수익에 뭐 반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그런 것처럼 며칠만 더 지켜보자 뭐 이런 전략이 나온 건지, 아니면 언젠가는 갚긴 하는데 이걸 바로 갚는 게 아니라 일단 주가를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때부터 갚아나가자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차전지는 이렇게 갭을 다 메운 이 상황에서 쇼커버가 본격적으로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매도 세력이 단 한 명이 아니겠죠. 정말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그 사람 안에서도 이번 주 월요일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 친구들이 상한가 가는 걸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쫄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도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고, 아마도 조금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연속적인 쇼커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한미반도체 자체는 단기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필반의 급등으로 인해서 HBM 말고, 이때까지 HBM은 좋았으니까 조금 쉬어갈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하며, 그 반면 다른 반도체, 낸드라든지 그쪽에서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친구가 쭉 올라가면서 키맞추기란 단어를 쓸 수 있겠네요. 키맞추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반도체가 좋으니까
한미반도체도 빠르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디스입니다. 무디스의 부정적 전망은 얼마 전 피치의 등급 하락이 나온 적 있었죠. 그때 우리가 이미 한번 맞아본 그러한 악재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기 영향으로 조금 하락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때 CPI가 깔끔하게 잡히는 모습을 나타내며 금리 인상 진짜로 끝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급락 한 번 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기론들이 보시다시피 이번 주 변수가 가득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살아날 구멍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기릿은 상승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좀 길었네요. 여기서부터는 빠르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연기금 외국인 뭘 샀는지 보겠습니다. 연기금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포스코 DX, LNF, 하이브, 삼성물산, LG엔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크랩톤, HMM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브, SK하이닉스, LG엔솔, 한미반도체, 포스코 DX,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SK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입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삼성 SDI, 기아, 포스코인터내셔널, 파두, 하이브, 호텔신라, 네이버, LNF를 매수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이때 정말 우리는 뜨거웠죠. 그때 저 길이 또 당연히 증시가 쭉쭉 올라가니까 수익을 많이 냈는데 하지만 그때가 또 고점이었습니다. 화수, 목금 전부 다 까먹었죠.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저랑 비슷하실 듯한데 다시 또 이 상승이 내일부터는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 와중에 미국 전기차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또다시 저가 전기차 생산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실적 압박을 받는다고 하네요. GPT-4 소식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픈 AI가 새로운 GPT-4 터보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게임주가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쇼커버스에는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마침 다음 주죠. 지스타가 열립니다. 그때까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나 지스타에서 기대작 게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기름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50달러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현실은 70달러 쪽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워터릴즈의 이제 공모 청약이 끝났습니다. 우리 사주는 완판이 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청약은 중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친구가 좋은 가격이 상장하려면 최소한 에코프로 최소한 90만원 이상은 돌파를 해야 에코프로 워티럴즈도 웃으면서 상장을 할 수 있겠죠.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파두가 갑자기 급락합니다. 이제 혹자는 이거 사기 아니냐, 상장 사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를 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200억의 매출을 하겠다고 했지만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180억. 나머지 1000억 어디 갔죠? 이거 찾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파월이 갑자기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증시가 쭉 빠졌지만 보시다시피 하루 만에 전부 다 회복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 뜨겁습니다. 비트코인 5천만원 돌파.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 어닝쇼크가 나왔습니다. 잘 나가던 HBM 여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시간 내서 하한가를 갔는데 월요일날 어떨지 봐야겠네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습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오펙 월간 보고서. 에이징 랜드가 상장합니다. TSMC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 봤죠? 그런데 요 친구 TSMC 국내 유일 공식 협력사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혹시나 엄청난 급등이 나타날 수 있을지, 게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요 친구도 꽤나 좋은 흐름을 나타내죠.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가 열립니다. 레드벨벳의 정규 3집이 나옵니다. 화요일입니다.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MSCI 반기 리뷰가 됩니다. 편입 예상 종목은 금양, 포스코 DX, SK텔레콤, 현대오토에버, 편출 예상은 넷마블, 페노샨, BJ프리테일,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미국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목요일입니다. 금융위, 금감원 4대 금융지주 회장 회동이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압박이 계속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스타 2023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꼭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죠. 금요일입니다.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재용 회장 결심 공판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시행일입니다. 실적 발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11월 14일엔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 발표도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정에는 드디어 이 친구가 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탄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상장도 많고 공모주 청약도 많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청약하시고요. 중요한 데이터도 많고 그 다음에 변수도 많은 한 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3초 뒤에 담아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